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구었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인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인천 시민들의 수건이었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B노선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GTX B노선이 완공되면 서울과 경기도 모두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수도권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GTX B노선은 오는 2022년 착공할 예정인데요.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취재 내용 보고 오시죠. 최대 시속 180km, 기존 지하철보다 약 4배 빠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인천과 서울, 경기도 마석을이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B 노선이 21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에서 시작해 부평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역, 용산역과 서울역, 그리고 경기도 마석까지 약 80km 길이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를 기준으로 서울역까지 도달 시간은 27분, 마석까지는 5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부평과 부천 등 서부 수도권 지역의 서울 접근성 향상이 GTX B 노선의 가장 큰 강점. 박남춘 인천시장은 높아진 접근성은 곧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인구와 자원의 분산이 촉진되어 인천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9월 부평은 물론 인근 도심들이 새롭게 도약할 계기를 얻고 인천의 지역 균형 발전도 촉진할 것입니다. GTX B 노선이 들어설 부평역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하상가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상권과 반환을 앞둔 부평 미군기지가 부평역과 맞닿아 있는 상황.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GTX B 노선과 지역의 특징을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단 부평 주민들이나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더 좋아진 이 교통 여건으로 많이 방문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앞으로 주민들과 뜻을 모으고 노력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도 GTX B 노선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소사 원시선과 서울 7호선을 잇는 트리플 역세권을 형성하게 됐다며 종합운동장 일대가 부천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TX B 노선은 기본 계획 수립 후 오는 2022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기사 내용 보고 왔는데요. 이재필 기자, 이 GTX B 노선 사실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되기까지 사실 좀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GTX B 노선 말 그대로 이제 인천과 서울을 20분대로 잇는 말 그대로 광역 고속 교통망인데요. 지난 2011년 국토부의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 첫 번째로 그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탈락했습니다. 네. 이 경제성 지표, 이제 비용 대 편익 비율이라고 하죠. 쉽게 BC 값이라고 부르는데 이 BC 값이 1을 넘어야만 경제성이 있다라고 해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BC 값이 1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던 거였죠. 그리고 지난 2017년 다시 한번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지난해 말 계양 테크노밸리가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3기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이 내용이 포함된 상태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신도시 개발 계획이 포함되자 이제서야 이제 BC 값이 1을 넘기게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당초 올 초 정부가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이제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지역 주민들은 이제 정부가 GTX B 노선을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하게 또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희망하면서 이제 100만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GTX B 노선이 아니라 서해 평화도로가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네. 이 서해 평화도로가 뭐냐면 이제 그 인천과 북한을 잇는 남북 평화도로의 첫 번째 이제 구간인데 박남춘 인천시장의 제일 공약이기도 해요. 네. 네. 이 정부가 이제 광역 지자체별로 하나의 사업만 예타 면제를 주겠다라고 방침을 세운 결과이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인천시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서해 평화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타를 통과할 확률이 낮다라고 봤는데 반면 이제 GTX B 노선은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던 것이었죠. 지난 1월 정부 예타 면제 사업 발표 당시 인천시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관련 인터뷰를 먼저 한번 보시죠. 연내에 예타가 확실히 통과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기본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국토부하고 저희 인천시는 이미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비를 20억을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그렇게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인천시의 계획이 좀 전략이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도 또 보이는데 착공이 2022년이에요. 그러면 완공은 언제 되나요? 인천시는 2026년 완공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 같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총 사업비는 5조 7,351억 원입니다. 이 중 60%를 이제 민간이 부담하고요. 40%를 관이 부담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40% 중에서 이제 70%를 정부가 부담을 하게 되고요. 네. 30%를 지역이 부담하게 됩니다. 인천시가 부담할 비용은 약 1,989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인천시는 이 정도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또 지역 상권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고속 광역 철도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인천에 사는 이제 시민들이 인천이 아니라 접근성이 좋아진 이제 서울로 빠져서 빠져나갈 것으로. 소비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였어요. 네. 인천의 역의 소비율은 현재 지금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광역시 중에서 최고 수준인데요. 이제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최근 이제 인천 이음 카드를 또 발행하기도 했잖아요. 뭐 이 얘기 잠깐 세긴 했는데 인천시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 런던에서 GTX와 같은 고속 급행 철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 네.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런던이 아니라 그 런던과 연결이 되는 종점부, 이 종점부 부분의 경제가 많이 활발하게 활성화됐다라고 해요. 이 GTX의 경우에 종점부는 이제 송도 국제도시가 되는데요. 네.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이제 인천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런던의 이제 비상식적인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지역 주변으로 분산이 퍼졌다. 됐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퍼졌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인천을 포함한 그 수도권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인천시는 전망을 했는데요. 관련 인터뷰를 직접 한번 보시죠. 정부에서도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입니다. 그런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걸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GTX-B가 될 수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역의 수건이었던 GTX B 노선 이제는 성공적인 개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향하는 수송도로가 계양구를 관통하는데요. 비산먼지와 악취, 소음, 게다가 주민의 안전까지 수송도로를 향한 주민들의 불만은 오랜 시간 이어온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정아 기자의 취재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이 왕복 4차선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수도권 일대 생활 쓰레기를 모두 모으는 매립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수송도로는 일명 드림파크 도로라고도 불리는데요. 제 뒤로는 수도권 매립지를 드림파크로 만들어드립니다라는 글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도로가 계양 지역 주민들에게도 드림, 꿈의 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계양구 장기동의 한 도로. 대형 트럭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향하는 길목에서 지역 주민 오인미 씨가 매일 마주하는 풍경입니다. 차량들이 아침 새벽서부터 쉴 새 없이 지나가면서 쓰레기 분진, 소음, 그리고 그 쓰레기 침출수 그런 걸로 해서 피해만 보고 있고 대형 차량만 지나가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거의 사망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쪽으로 지나다니지도 못하고. 지난 1992년 건설된 수도권 매립지 수송도로. 5.5km 구간은 계양구, 6.5km는 서구를 각각 가로지르고 있지만 환경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은 다릅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품고 있는 서구는 매년 반입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반면 계양구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2년 전 추진됐던 계양구 장기동 일대 지하도 계획도 현재는 중단됐습니다. 이 수송도로에 관련된 지원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누구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 지역 환경 피해 대책에 관한 내용을 물었지만 수송도로는 인천시의 관할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주민기금도 반경 2km까지만 해당돼 계양 지역의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등 오랜 기간 주민 민원이 거듭됐던 수도권 매립지 수송도로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지역의 피해를 줄여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취재 내용 보고 왔는데요. 이 수도권 매립지 수송도로 문제 사실 지역에서는 꽤 오래된 고질적인 민원인데 해결이 좀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네, 수도권 일대 각종 생활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네. 이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수송도로가 드림파크 도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 사실 이게 길 이름인데 저는 이 도로가 왜 드림파크로인지 사실 이름이 이름이 드림파크로인가요? 드림파크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쓰레기차가 계속 들어가고 대형 덤프트럭이 이제 오가면서 날리는 뭐 비산먼지 그리고 뭐 소음 한눈에 봐도 좀 환경이 좋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계양구 장기동 장기 사거리 일대에서 취재원인 지역 주민을 처음 만났는데 보이는 것처럼 트럭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주민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상황인데 이 도로에서만 이 같은 장소에서만 이 사망사고가 100건 가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비산먼지부터 소음, 안전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양 지역 주민들은 우리들을 위한 대책은 없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 매립지로 이어지는 그 도로가 사실 계양구만 관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들도 또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서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수도권 매립지 수송도로는 지난 1992년 왕복 4차로의 도로로 건설이 됐습니다. 5.5km 구간은 계양구, 또 6.5km 구간은 서구를 각각 가로지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환경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은 좀 다소 다릅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품고 있는 서구의 경우에는 매년 반입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 계양구는 지원금이 없고 현재는 또 별다른 또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까지 수도권 매립지 특별 회계 비용을 좀 보면 4,200억 원 가운데 절반인 2,400억 원 정도가 서구에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추진됐던 계양 장기동 일대 지하도로 추진도 이게 현재는 아쉽게도 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 법적 규정만 놓고 봤을 때는 계양구를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건데 그럼 아예 답이 없네요. 계양구나 인천시는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없어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수송도로에 관련된 지원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상위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누구 하나 나서서 지금 해결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이제 지역 환경 피해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물었는데 이 수송도로 관리 부분은 인천시의 관할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주민기금의 경우에도 반경 2km까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양 지역의 지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민들에게 현재 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환경이 너무 척박하고 좀 삭막하고 또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센터를 건립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지역 주민들이 또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도권 매립지 수송도로 문제 과연 어떤 방법이 지역 주민들을 좀 달래줄 답안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박남춘 인천시장이 향후 시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인천 2030 미래 이음인데요. 살림과 이음이라는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인천의 중장기 발전 과제를 구체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과연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취재 내용 보고 오시죠.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한 지도 1년하고 한 달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역 언론과 만나 앞으로의 시정 계획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발표였죠. 하지만 붉은 수돗물 사태 때문에 미뤄져 왔는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 부분을 조금 아쉬워했습니다. 10년간의 그 큰 그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 일을 쭉 해왔어요. 해오다가 수돗물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번 발표의 핵심은 인천 2030 미래 이음 프로젝트였습니다. 인천의 중장기 발전 과제를 총칭한 명칭. 인천시는 1년 단위로 경제와 도시, 환경 등 분야별 시정 운영 계획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방침입니다. 2030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가 단기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큰 어떤 10년 앞을 좀 내다보면서 미래의 큰 방향을 설정을 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어떤 비전 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 인천시는 8월 26일 원도심 정책을 시작으로 9월 30일까지 모두 11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과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중장기 정책 설명회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줄 것을 희망했는데요. 현장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은 중장기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번 최대한 그 의견을 들어서 구상을 하고 지금 많이 모시려고 하는데 호응이 어느 정도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대한 하여튼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하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제 금지 등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대신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양도양수해야 이 기간을 좀 연장해 주는 문제 이런 것들도 하여튼 지금 현재의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그 상인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면서 인천시는 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말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시의 중장기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취임 1년 시점에 지금 발표할 내용이었는데 조금 늦었네요. 네, 맞습니다. 7월 1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당초 이날 인천시는 그 시민들을 초대해서 토크 콘서트를 좀 크게 성대하게 좀 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1년의 성과를 이제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앞으로의 인천시의 비전과 과제를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도 듣고 좀 피드백도 넣으면서 정책을 좀 구상할 계획이었는데 네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5월 30일 잘 아시는 이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수돗물 문제가 터졌죠. 터져버립니다. 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발생 67일 만인 8월 5일에서야 수질 정상화 선언을 인천시가 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서야 이제 사태가 마무리된 거죠. 이것도 이제 인천시가 수질 정상화 선언을 하긴 했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이렇게 썩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건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계획했던 토크 콘서트를 열 수는 없었을 겁니다. 때문에 계속 미뤄오다가 그 수질 정상화 선언을 한 이제 그 8월 중순에 들어서야 이제 중장기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건데요. 그것도 당초 계획과 달리 토크 콘서트가 아니라 지역 언론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짧게 간소하게 전달하는 형식의 그 간담회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네, 앞서 뭐 취재 내용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번 발표에서 그러면은 핵심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소통일 것 같아요. 네. 그 공론화위원회 상설 운영과 주민 참여 예산 규모 대폭 확대, 그리고 온라인 시민청원제 시행 등 잘 알려진 것처럼 박남춘 시장이 취임 후 1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 중에 가장 굵직했던 것은 바로 여러 소통 정책들이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시는 이제 11개 분야에 대해서 중장기 과제를 시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인데요. 네. 이를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달라는 게 이번 간담회를 연 박남춘 시장의 그 핵심 목적인 것으로 저는 보여요. 예. 시민들과 만나 소통하면서 정책 과제를 이제 확정해 나아가겠다는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박남춘 인천시장도 이제 기자들이 뭐 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좀 질문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라고 확답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8월 26일부터 말씀드렸던 이제 설명회가 시작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정을 참고하셔서 참여하셔서 많은 의견들을 좀 개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한 주간의 핫 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